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고체의 에너지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자수에 해당하는 궤도에서만 전자가 머물 수가 있고, 양자수에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에는 -n제곱분의 13.6 전자볼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앞에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연구할 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수소라는 원자였죠. 또 수소는 기체죠. 기체와는 달리 고체는 원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어요? 빽빽하게 모여 있죠.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 분자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서 각각의 기체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고체는 그렇지 못하죠. 원자들이 다 밀집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고체의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수소 원자처럼 그러한 에너지 준위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체에서는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더 나아가서 n개의 원자가 있죠. 이때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 그림 보면은 이거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인데, 이 수소 원자 한 개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 보면 에너지 간격이 좀 크죠. 근데 n이 2일 때와 n이 3일 때 보면은 에너지 간격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n이 1일 때의 바닥 상태와 첫 번째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이 3 이상일 때는 에너지 간격이 더 이게 줄어들어서 점점 이 에너지띠 간격이 이게 줄어들어서 촘촘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원자 하나에도 에너지 간격이 이렇게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원자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고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고체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서로 겹쳐져서 하나의 띠처럼 나타나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 띠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너지 띠는요, 고체 내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일정한 폭의 에너지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원자에서 전자는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고체에서도 전자는 에너지 띠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죠. 고체의 에너지 띠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띠 사이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온도가 낮을 때 전자나 고체 안에 있는 전자는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이렇게 채워져 나갈 겁니다.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전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부터 전자를 2개 배치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전자를 8개씩 이제 배치해 나가서 18쪽 원소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추려고 한다고 공부했죠.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곳부터 채워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가운데 가장 높은 에너지띠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원자가 띠라고 하고요. 원자가 띠 위에는 또 에너지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일단 여기 그림을 컨닝하면은 여기 원자가 띠 위에 띠 간격 있고 전도띠라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원자가 띠 위에 또 다른 에너지띠가 그 위에 있을 겁니다. 또 이 그림을 컨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원자가 띠 위에 에너지띠, 또 다른 에너지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값을 더 받게 되면은 그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에너지가 잔뜩 이제 받고 있는데, 에너지를 속에 잔뜩 이렇게 쌓아둔 상태에서 원자가 띠 안에서 막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받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 밖으로 튀어나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띠 위로 튀어 올라가서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받으면은 다른 데로 이제 전이할 수 있도록 그 위에 또 다른
에너지 T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원자과 T 위에 바로 있는 에너지 T, 하지만 아직 전자가 없는 그 에너지 T를 우리는 전도 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과 T하고 전도 T 사이를 우리는 T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그림에서도 보면은 원자과 T와 전도 T 사이에 T 간격이라고 있죠. 원자과 T의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와 전도 T의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차를 우리는 T 간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원자과 T하고 전도 T, T 간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원자과 T, 전도 T, T 간격을 이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거 이제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즉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얘기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다시 말해서 앞 시간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이제 써먹으면은 비저항이 크고 전기 전도도가 낮은 물질을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도체와 절연체 중간에 있는 그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반도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체와 반도체, 절연체와 지금 얘기한 원자과 T, 전도 T, T 간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가 흐른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일까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소리죠. 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전자라고 해서 아무 전자나 이렇게 막 이동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그동안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무 전자나 이렇게 이동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고, 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자에는 여러 개의 전자 껍질이 있고, 각 전자 껍질에는 전자들이 태워져 있죠. 그래서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채워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이런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 채워져 있어서, 물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8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전자가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정된 상태는 이제 8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8쪽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고 우리는 공부했죠. 그런데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즉 양자수가 n이 1인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가 그 위에 있는 양자수가 2나 3, 4, 5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들을 제치고서 원자 사이를 막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할까요? 그러니까 원자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자가 그 위에 있는 그 위층에 머물고 있는 전자들을 비집고 나와서 막 전류를 흐르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타봤으면 알겠지만, 사람들 꽉 차 있는 데서 이제 내리려고 하면은 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리기 쉽겠지,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제 내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비집고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게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소리는 뭐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나 전철에서 거기서 내리기 가장 쉬운 사람은 바로 문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전자도 어떤 그 버스나 전철의 문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상태에 있는 전자가 제일 먼저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자유전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유전자는 물론 행동이 자유로우니까 자유전자라고 했겠죠.
그럼 자유전자를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전자는 작은 에너지만 주어져도 전자가 고체 내부를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전이해서 갔어요. 그러면 전자가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빈 자리로 남아있겠죠.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해서 가버리면 원자과 띠에는 그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그냥 그 빈자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빈자리를, 즉 여기 나와 있듯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해서 원자과 띠에 생긴 전자의 빈자리를 우리는 양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양공의 공이 뭐냐면은 이제 구멍을 뜻합니다. 구멍 공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홀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공자 있죠? 그 공자의 공자가 여기서 양공의 공자와 같은 한자입니다. 그리고 양공의 양자는 뭐냐면 플러스를 의미하겠죠. 즉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구멍이 바로 양공이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근데 양공이 하나 생겼어요. 이것을 그냥 둘까요? 양공이 하나 생겼으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전자가 그 양공으로 이동해서 그 빈자리를 채울 겁니다. 문제는 그 전자가 이동해서 양공을 채웠는데 그럼 전자가 이동한 그 자리가 다시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럼 양공은 계속 존재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동하면서 새로 생긴 그 양공을 또 다른 전자가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거고요. 그러면 그 전자가 이동하면은 또 그 전자가 있었던 자리에 또 다른 양공이 생길 겁니다. 그 양공은 또 그 옆에 있는 전자가 이동해서 채울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자과 띠에 있는 빈자리, 즉 양공을 차례대로 이렇게 메우게 될 겁니다. 그럼 밖에서 보면은 마치 양공이 이동해서 양공이 이제 플러스 전하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게 또 바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의미가 되겠고,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과학 시간에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하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배웠잖아요. 전류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그 모습은 이제 양공이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띠 전자가 빈자리를 차례대로 메우면은 이제 양공은 마치 플러스 전하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럼 원자과 띠와 전도띠를 가지고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죠. 그리고 절연체 또는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고,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고요. 그럼 도체를 원자과 띠와 이제 전도띠를 가지고서 이제 도체를 설명을 하면은요. 도체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쉽게 전도띠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띠로 전이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자유전자라고 했죠. 행동이 자유로운 전자라고요. 행동이 자유로운 전자인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자유전자는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체에서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어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연체는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라는 틈이 있어서 자유전자가 이제 도체만큼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좀 어렵겠죠. 또 절연체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고요.
절연체에서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간에 띠 간격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간격이 좀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 이제 전자가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쉽게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크죠. 그래서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이제 아무리 에너지를 받아도 전도띠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자가 이제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이동하려면은 이제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절연체에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면은요, 다이아몬드에서는 이 띠 간격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 하면은 6전자볼트 정도거든요. 그래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갈 수가 없어서 다이아몬드는 가장 좋은 절연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연체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 물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예를 들면은 나무는 이제 절연체죠. 그래서 나무에다 전선 꼽고 이제 건전지 연결하고 전구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 안 들어오죠. 하지만 아주 높은 전압, 예를 들어서 번개 같은 그 고전압을 아주 높은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나무에도 전류가 통합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나무의 전류가 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전류로 통하면서 나무는 절연체라서 즉 저항이 커서 나무가 타고 있어요. 나무가 이제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벼락을 맞으면은 나무에서 땅까지 일시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절연체의 특징을 또 들자면 절연체는요, 원자과 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이미 채워져 있는 에너지 준위로는 전자가 옮겨갈 수가 없어서 원자들은 원자과 띠 안에서 이동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 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요.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자가 다른 어떤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다른 원자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체에서는 전자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간의 띠 간격이 커서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할 수가 없고 원자과 띠 내에서도 이동할 수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도체는 이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절연체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럼 반도체는 어떨까요?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에 있으니까 반도체의 성질 역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쯤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있기는 있는데 이 띠 간격이 절연체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게 됐죠. 그래서 이 띠 간격이 부도체보다는 작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도체에서는 띠 간격이 없어서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자유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부도체 또는 절연체에서는 띠 간격이 커서 전자가 원자과 띠에서 띠 간격을 넘어 전도띠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하지만 반도체에서는 띠 간격이 있긴 해도 절연체만큼 크지가 않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작아서 어느 정도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은 전자가 이제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번호 14인 원소가 뭐예요? 규소죠? 네, 규소를 또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이 실리콘의 띠 간격은 1.1 전자볼트고요. 원자 번호가 32번인 저마늄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 저마늄 원소의 띠 간격은 0.7 전자볼트로 다이아몬드의 띠 간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의 6 전자볼트라고 했잖아요. 다이아몬드 띠 간격이 5.33 전자볼트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작죠. 실리콘 같은 경우는 6분의 1 수준이고 저마늄은 6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은 전자가 쉽게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소와 이 저마늄 같은 경우는요. 이 반도체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예로 든 규소와 저마늄은 실제로 반도체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또 방금 이제 언급한 것처럼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규소는 원자 번호가 14번으로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방금 얘기했죠. 실리콘이라고 했죠.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라고 있죠. 그 실리콘이 이 실리콘입니다. 바로 원자 번호 14번인 규소를 말하는 거고요. 저마늄은 원자 번호가 32번인데 이제 바깥 세상 사회에서 어른들은 저마늄을 저마늄이라고 안 하고 게르마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체에서는 원자가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거나 아니면 원자가띠에 이제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지 않아서 이제 전류가 쉽게 흐를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띠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서 절연체처럼 원자가띠 안에서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제 절연체처럼요. 하지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은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제 전이를 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지 않았으면은 반도체는 이제 절연체처럼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해서 이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바로 반도체의 특성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 이제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물질과 전기 그 가운데 고체의 전기 전도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소자와 다이오드라는 단원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